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금을 진짜 잘 사는 분들은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절대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몇 년 전에 사가셨던 분이 어느 날 조용히 저한테 연락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부자들은 대체 금을 어떻게 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승금입니다. 막연히 부자라기보다 금 투자를 오래 하면서 금 자산을 많이 쌓으신 분들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을 꾸준히 대량으로 매입하시는 분들은 금을 상태로 보시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들은 금을 사건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월에 금값이 정말 크게 뛰었었죠. 그건 정말 하나의 사건급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때 금시세 터졌다더라 라고 하나의 이벤트처럼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 상태로 본다는 말은 뭐냐면, 내 자산이 항상 어느 정도 비중으로 금에 담겨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1억 원이라면 그중 500만 원 정도, 5% 정도는 금으로 가지고 있겠다고 정해두는 거죠. 금시세가 올랐다고 갑자기 전 재산을 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금시세가 빠졌다고 겁나서 다 손절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산 안에서 금이 일정한 비율로 들어가 있는 그 상태, 이것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금시세가 오르면 더 사야 하냐 보다는 내 금의 비중이 너무 커졌나? 를 보고, 금시세가 빠지면 끝났나 보다는 내가 정해둔 비중보다 좀 줄었나, 내가 이거를 계속 들고 있을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사건은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조급하게 합니다. 그런데 상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얼마 올랐어를 묻고 금 투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잘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이유겠죠. 보통 본인이 생각한 저점이라고 느껴지면 가감없이 구매합니다. 금이 오르면 좋은 거고, 조금 내려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담아두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을 많이 모으는 분들, 금 부자라고 할게요. 금 부자들은 단기 수익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부자들이 금으로 돈 벌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절대 아니죠. 당연히 이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다만 단기간에 금 시세로 크게 벌려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설령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해도 제가 그거를 직접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금을 자산 전체가 흔들릴 때 버티게 해주는 그야말로 안전 자산의 역할로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금을 모으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 금이 얼마를 모을까를 보게 되는데, 금부자들은 내 전체 자산에 금을 몇 %로 계속 유지를 할까 혹은 올릴까를 보고 계십니다. 세계 금 협회 자료를 보면요, 잘 짜인 포트폴리오에서 금을 5% 정도 넣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고, 투자 목적에 따라서는 2%에서 10%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 부자들에게 금은 수익률 1등을 노리는 자산이 아니라 그 정도 비중으로 늘 깔아두는 자산인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렇고, 보통 자산의 100%를 금으로만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이 둔다 싶었던 건 40% 정도였어요. 그분들도 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현금, 주식 같은 다른 자산과 함께 나눠서 보유합니다. 결국 금 부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건 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내 전체 자산 안에서 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금을 매수하실 때도 단순히 지금 오를까만 본다기보다는 먼저 내 자산에서 금 비중이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금을 구매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가 다른데, 첫째는 시세와 뉴스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금을 하려면 시세도 봐야 하고 뉴스도 봐야 합니다. 금이란 뭔지 알고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금 시세가 어디쯤인지, 환율은 어떤 상황인지, 전 세계의 거시적인 매크로 흐름은 어떤지를 알아가면 먼저 내가 금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지를 먼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시장을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한다라고 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그 다음입니다. 금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뉴스에 바로 흔들리죠. 금 시세 떨어졌대 라고 하면 조급해지고, 더 오른대 라고 하면 급하게 조금 따라 구매하시려고 하죠. 반면 금부자들은 시세와 뉴스를 훨씬 꼼꼼히 보지만 그걸 보고 바로 사고 파는 기준으로 쓰진 않습니다. 지금 내 자산에서 금 비중이 너무 적은가? 지금은 무리해서 살 때인가? 기다릴 때인가? 환율까지 보면 실제로 내가 국내에서 금을 구매하는 가격이 어떤 편인지 이렇게 자기 기준을 점검하는 데 쓰는 거죠. 다음으로 볼까요? 두 번째는 사는 시점에 좀 다릅니다. 일반인은 보통 오를 것 같은 때 삽니다. 뉴스가 뜨고 주변에서 금 얘기가 많아지고 가격이 계속 오르면 그때 관심을 가져서 물을 타기 마련이죠. 그런데 금 부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무조건 오른다에 베팅하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생겼을 때 과감하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빚내서 무리하게는 절대 들어가지 않으시고요. 없어도 당장 생활에 문제가 없는 여윳돈으로 삽니다. 그래야 금 시세가 잠깐 흔들려도 급하게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으니까요. 물론 금을 살 때 당연히 시세를 봅니다. 금 시세가 조금 내려왔을 때 담으려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다만 주식처럼 지금 들어가야 하냐? 만 보는 건 아니죠. 주식은 보통 크게 오를 자리를 찾는 느낌이라면 금은 내 자산 안에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넣어두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최저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내 예산 안에서 무리 없이 꾸준히 잘 가져갈 수 있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사는 리듬이 좀 다릅니다. 시세에 쫓겨서 한 번에 몰아서 사기보다는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나눠서 담거나 때를 기다립니다. 어떤 분들은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담고 어떤 큰손들은 평소에는 지켜보다가 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신 구간이 오면 크게 담아서 오래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크게 담지만 오른다고 바로 팔고 뭐 그런 사팔사팔하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방식은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시세와 뉴스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시세와 뉴스를 당연히 꼼꼼하게 살펴보되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래서 금 시세를 확인하고 금에 대한 정보는 물론 다 취득을 하겠지만 그 목적이 오늘 당장 바로 사고 팔까? 라는 그런 내 1일의 매수 매도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내 금을 장기적으로 앞으로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은 담는 방법도 다르죠. 일반인은 실물이든 통장이든 하나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금부자들은 목적에 따라서 나눠 담기도 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금에 투자하는 분들은 골드바 같은 실물금을 가장 많이 선호하죠. KB 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으로는 약 66%가 현물을 선택했고 금 ETF나 KRX 금시장도 함께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실물금을 살 때는 작은 골드바를 여러 개 사기보다는 1kg처럼 100g 혹은 500g처럼 큰 단위를 선호하는 고액자산가들이 훨씬 많았고요. 중량이 클수록 금 1g당 들어가는 제작 비용이나 기타 부가 수수료나 포장비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기 마련이죠. 다만 1kg짜리에는 필요할 때 일부만 나눠 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할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뭐 100g이나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보유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금 시세만 보는 게 아니라요, 세금 구조까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방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실물금은 살 때 부가가치세가 10%에 세공비, 기타 수수료 등이 들어갑니다. 대신 개인이 골드바를 사고 팔 때는 금융상품처럼 매매 차익에 바로 세금이 붙는 구조는 아니겠죠.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세금이 붙지 않는 대신 신뢰나 내가 이걸 보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좀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통장이나 금 ETF는 상품에 따라서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을 수 있고요. 또 KRX 금시장처럼 거래할 때 세금 부담이 비교적 적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금시세가 오를까만 보는 게 아니라 살 때 비용, 팔 때 세금, 보관 방식까지 같이 보고 방법을 고르는 겁니다. 그럼 금 부자들은 금을 언제 팔까요? 이분들이 금을 전혀 팔지 않는 건 아니겠죠? 제가 만나본 분들을 보면 금 시세가 올랐다고 한꺼번에 전부 파는 경우보다는 금 비중이 너무 커졌거나 큰 돈을 쓸 일이 생겼을 때 일부를 청산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을 전체 자산의 10% 정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금 시세가 올라서 15%가 됐다라고 하면 일부를 팔아 원래 비중에 가깝게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 자산은 또 다른 고수익을 가져다 주는 자산에 가져갈 수도 있겠죠. 또는 부동산이나 사업처럼 다른 곳에 좀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금을 오래 모은 사람들은 단순히 최고점을 맞아서 대량 매도를 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자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사고 파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는 그 다음까지 봐야죠. 요즘은 실물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요, 보관이나 신탁, 상속 증여 문제까지 같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금을 맡기면 보관 부담을 줄여주고 만기에 금 실물과 운용 수익을 돌려받는 신탁 상품이 소개된 사례도 있고요. 특히 금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자녀에게 넘길 때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금이 무조건 상속에 유리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넘길 때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붙기 마련이고, 핵심은 부자는 금을 사고 끝이 아니라 자산 설계의 일부로 다룬다는 점입니다. 정말 길게 보는 자산인 거죠.
결국 금을 오래 가져가려면 사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내가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 앞으로 더 살지, 일부를 정리할지, 계속 보유할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집에 보관 중인 금이 있다면 금골디 앱에 등록해두고 국내 금지세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금을 사고 파는 사건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늘 곁에 두는 하나의 상태로 보고 계실까요? 댓글로 한번 들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궁금해 하실 만한 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